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통합과정 김주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멀티로봇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멀티 세션에서도 가끔 간혹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활용이 되고 있는 Pairwise Consistent Measurement Set Maximization for Robust Multi-Robot Map Merging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포즈그래프 기반의 슬램 시스템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이러한 슬램 시스템들에서 저희가 흔히들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강인한 디스크립터나 아니면 페이스 레코그니션 메소드를 쓰더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포스 루프 디텍션들이 생기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말해서 필연적이죠. 왜냐면은 이러한 대부분 디스크립터들은 뭐 특정 모델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제 공간 스파셜 인포메이션을 여러 이제 벡터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 자체로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정보들이 이제 각각 매칭을 함으로써 포즈그래프에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포스 포지티브가 적용이 되고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돼 버리면은 사실 이 리스트 스퀘어 폼의 프로블럼에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에러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에러가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wrong constraint로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wrong constraint 그러니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에러가 포즈그래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체의 그 코베리언스 프로파게이션 스텝에서 false positive loop closure로 인한 포즈그래프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에러 그러니까 false positive를 기점으로 한 포즈그래프의 잘못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저희 흔히들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활용을 하는 데이터셋 중 하나인데 M3500 데모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false positive가 만약에 리젝션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케이스들입니다. 흔히들 이제 이러한 방법을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들을 활용을 하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컨티뉴스 타임 펑션을 활용을 해서 교수님 혹시 제가 줌이 끊겼나요? 그럴까? 잠깐만.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네, 포스터는 계속 되어 있거든요. 네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다시 뜨나요? 네, 다시. 네, 이러한 이제 리스퀘어 프로블럼에서 이제 논리니어리티를 이제 어댑티브하게 웨이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일단 구조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실 이 스위치 오브 컨스트레인트가 사실 오늘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활용을 하고 저희가 흔히들 이제 그 루프 클로저에서 포스 포지티브가 들어왔을 때 이 정보 또한 이제 어떻게 이 에러를 모두 다 이제 다 선형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이제 조금 웨이팅을 해서 조금 그 가중치를 낮추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치를 높이는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멀티로봇으로 저희가 넘어가게 된다. 이 멀티로봇 케이스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멀티로봇 케이스도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제 저희가 로봇과 로봇 사이에 포즈그래프들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루프 디텍션을 보통 일반적으로 싱글 로봇에서는 루프 디텍션을 하죠. 근데 멀티 로봇에서는 루프 디텍션이라기보다는 루프 디텍션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인터로봇 메저먼트를 찾고 이 인터로봇 메저먼트로 포즈그래프를 이제 융합을 시킴으로써 맵과 맵 사이의 릴레이티브 이제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싱글 로봇에서의 익스텐션이 멀티 로봇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싱글 로봇 문제가 확장된다는 아닙니다. 멀티 로봇에서도 이제 싱글 로봇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그대로 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멀티 로봇으로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이 대량의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웃라이어 리젝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이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컴퓨테이션 프로블럼도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태스크들을 저희가 사실 그 필터링 하기는 쉽지는 않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보통 스레시홀드로 뭐 그냥 단순하게 필터링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좋긴 한데 이 바이너리 서치가 아닌 저희는 이제 로봇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의 로봇에 대한 그 모든 서치들을 해야 될 수 있게 되는데 이 로봇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뭐 for 루프를 하나씩 돌아가지고 이 로봇들의 아웃라이어를 다 날리는 거는 사실 그 복잡하죠. 시간 복잡도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멀티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를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false positive 루프 그러니까 이제 place recognition 여기서부터 이제 멀티 로봇에서의 노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글 로봇에서의 그 루프는 이제 멀티 로봇에서는 인터 로봇 메저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 로봇 메저먼트를 저희가 생성을 하고 포즈 그래프를 생성을 했을 때 이 false constraint, false positive constraint들이 루프 디텍션에서 이제 배제가 되거나 웨이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웨이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싱글 로봇에서의 에러가 멀티 로봇으로 넘어올 때 한 번에 반영이 돼 버리면은 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전체적인 글로벌 스케일의 포즈 그래프에서의 에러는 계속해가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수처블 컨스트레인트 같은 이제 웨이팅 메소드로 날리기보다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들었었죠. 이게 단순히 서치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서치 단순히 이제 패스트 서치 같은 경우에도 비고 노테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n 로그 n 스케일의 타임 서치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타임이 늘어나는데 n이 로봇의 개수에 따른 그 넘버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한 대, 두 대, 세 대 늘어남에 따라서 수가 이 서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소위 말하는 NP hard problem으로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PCM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메소드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맥시멈 클리크다. 이 맥시멈 클리크라는 개념을 이제 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 핵심은 PCM의 핵심은 find the largest consistent set of inter-robot relative pose measurement.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에서 인터로봇 그러니까 이 로봇에서 로봇 A에서 로봇 B, 로봇 B에서 로봇 A를 옵서베이션을 했을 때 각각의 메저먼트가 어떤 게 각각 이제 이 메저먼트가 컨시스턴트한가 두 개가 이제 가장 유사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척도인데 이 척도를 맥시멈 클리크로서 그러니까 클리크 프로블럼으로서 해결을 하겠다인 겁니다. 전체적인 계략도는 다음 것 같고요. 이 약간 저희가 멀티 로봇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멀티 로봇이 포즈 그래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자면은 로봇 A와 로봇 B에서의 포즈 그래프 정보가 올라오고 이 로봇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루프 정보를 Q에다가 저장을 해놓겠죠. 이 루프 Q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로봇 시나리오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즈 그래프가 스택이 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G2O 그러니까 키티처럼 그 루프 큐에서 포즈 그래프 정보도 들어갈 거고 루프에 대한 루프 페어들도 생기겠죠. 근데 이게 큐에 저장이 되고 있으면서 특정 주기로 이제 이 PCM을 돌리게 됩니다. 디스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디스코 관점에서 조금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디스코 슬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디스트리뷰티드 슬램이고 디스트리뷰티드 멀티 로봇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루프 큐를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스텝들을 밟음으로써 로봇 A, 로봇 B 그리고 이제 로봇 N대까지의 그 포즈그래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규어로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심오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흔히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슬램 포즈그래프 프로블럼들은 이제 리스퀘어 프로블럼이고 이제 그 이 포스테리어티와 그 프라이오리와 포스테리오리티 각각의 그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인데 저희가 투 로봇 메저먼트로 가게 되면은 메저먼트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로봇의 포즈그래프 정보도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노테이션을 이제 피규어로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PCM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한 디스트리뷰티드 슬램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포즈그래프 문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 PCM을 활용하고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이 노테이션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각각의 로봇 A에서 로봇 B 그리고 로봇 B에서 로봇 A 이 관계는 사실 뭐 결국엔 인터로봇 메저먼트죠. 근데 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컨시스턴시를 로봇과 로봇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희 Z AJ에서 AI에서 AJ 저기로 가는 이 노테이션 그러니까 오도메트리 메저먼트 그리고 인터로봇 메저먼트 로봇 투 로봇 메저먼트 또 다시 이제 인터로봇 메저먼트 요 정보 메저먼트들이 다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전체적인 메저먼트 사이의 컨시스턴시 체크를 하는 게 저희의 주 목표고 여기 안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클리크 프로블럼을 하겠죠. 이 클리크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봇 포즈, 셋 오브 포즈 그리고 이제 로봇 A와 로봇 B에서 셋 오브 포즈 그리고 이제 각각의 로봇에서의 인터로봇 메저먼트 셋들을 다 얻은 다음에 이 정보들의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제 얻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그 노르마 안에서 각각의 그 디스턴스에 대한 썸을 하고 이 썸이 에러로서 이제 저희가 후에 활용할 어치선시 매트릭스를 위한 그 레지듀얼 펑션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요. 인터 로봇 메저먼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할당이 되고 이 레지듀얼 펑션 칼큘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노름 칼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셋들은 이제 후에 threshold를 기점으로 필터링이 되고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에서 컨시스턴시 그래프로 이제 연산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어썸션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 어썸션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러한 로봇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어떤 특정 프로버빌리티나 뭐 이런 여러 정보들을 추가를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이제 필요로 하죠. 그 전제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가볍게 보면은 각각의 로봇들이 한 대의 로봇에서 멀티 세션 아니면 이제 두 대 로봇이 이제 멀티 로봇 태스크를 하고 있을 때의 포즈 그래프여야만 한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저희한테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두 대 로봇이 이제 다른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인터로봇 메저먼트도 없다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전제고 interval relative pose measurements are derived from observations of that environment and the system used to derive them is not biased towards selecting incorrect measurement over corrected ones.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도 다 되어야 될 거고 1번, 2번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3번과 같은 이제 어썸션 또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 सब셋 자체를 그냥 이제 저희가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구축하기 위한 이 가제들이 저희가 인터로봇 메저먼트와 이제 루프 큐에 할당될 만한 그 셋들을 이제 찾았을 때 이 어썸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맥시멀 라이클리드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로 넘어갈 거라고 하죠. 이 맥시멈 클리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초 과정을 얻는데 이제 이 과정을 저희가 그 SU라고 하는 특정 바이너리 스위치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필터링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수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threshold 펑션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르만에서 이 set of measurement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아웃라이어 리젝션도 하기 위한 펑션을 저희가 이제 찾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컨시스턴시 맥시마이제이션을 위한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인데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흔히들 이산수학 아니면 이제 그 자료 구조 쪽에서 보통 많이 활용이 되는 정보들 그 구조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저희가 흔히들 뭐 자료 구조에서 보는 그래프 이론 아시죠? 어차피 포즈 그래프나 팩트 그래프도 그래프 이론에서 이제 기반으로 한 건데 이제 저희가 팩터 그래프와 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 컨시스턴시와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는 팩터 그래프 안에 있는 정보들을 필터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서브 모듈로서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팩터 그래프와 컨시스턴시를 위한 이 컨시스턴시 그래프는 전혀 별개의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프 속의 그래프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이선시 매트릭스가 뭐냐하고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는 결국 n by n 매트릭스 정방행렬로서 n 개의 노드를 갖고 있고 그 n 개의 노드 사이에 저희가 엣지들이 있을 때 ij 밸류에서 그 어떤 특정 커넥티비티들을 통해서 페어들이 있을 때 이 페어 정보를 나타내는 그 매트릭스로서의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노츠 앤 엣지로 이제 이어져 있는데 노츠와 엣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프 사이에 볼티시스가 있고 그 커넥티비티를 표현을 하기 위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바이너리 밸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특정 좌표에서 그 이게 커넥션이 되어 있냐,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냐에 대한 그 정보가 있고 매트릭스 안에서 저희가 뭐 이제 디스턴스를 또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 디스턴스 자체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제이선시 매트릭스를 해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 자체가 이미 그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앞서서 몇 가지 과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말라노베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각각의 thresholding을 한다고 했었죠. 이 thresholding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뭐 추후에 계속 칼큘레이션 하는데 일단 먼저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것 또한 저희는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시메트리고 다이아고널 밸류가 다 0이며 스펄시티에 대한 그 여건이 있다. 왜냐면 이제 스펄시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어제이선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브 그래프 그러니까 그 특성치들을 위한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스펄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각각의 페어에 대한 그 정보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 페어되는 정보들이 결국에는 시메트리 할 거고 다이고널 밸류가 이제 자기와 자기 간의 커넥션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턴스 펑션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디스턴스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이고널 밸류가 다 0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보통 많이 활용을 되냐? 이제 패스 파인딩이나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그리고 그래프 알고리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말이 이제 이렇지 패스 파인딩이나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는 이제 저희 흔히들 말하는 통신에서 최단거리 찾고 이제 NPR 프로블럼 해결할 때 뭐 어떤 통신 상황에서 이걸 엄청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한 그 기점들을 필요로 할 텐데 그런 환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etrics to store information about which agents they can communicate with. 뭐 일단 통신 환경이긴 한데 이 통신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매트릭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 매트릭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가장 페어와이즈 컨시스턴트하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듈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터로버 메저먼트로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커넥티비티를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보통 자료 구조에서 뭐 최단거리 찾기 아니면 이제 클리크 뭐 이런 정보들 좀 많이들 접근을 하게 되거나 하죠. 이제 이 클리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리크가 뭐냐?
완전 그래프인 부분 그래프를 의미하고 정점으로 이루어진 집합 중 모든 두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는 집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1번 이거는 이제 구간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thresholding을 통해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커넥티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커넥티비티들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정보들을 이제 매트릭스에서 표현하게 되고 하나의 그 x축이나 아니면 특정 축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조인트하겠습니다. 이 어조인트한 것들을 그래프로서 커넥티비티를 thresholding을 하게 되고 이 커넥티비티 안에서 맥시멀 라이클리들을 이제 저희가 판별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화살표가 좀 망그러졌는데 이제 말라노리스 디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특정 thresholding을 하게 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디스턴스들에 대한 펑션들을 했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0이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1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메트리, 다이고널 특성 그리고 정방향면의 모습 다 보여주고 있고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SU라고 하는 바이너리 스위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스위칭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0이고 1이고를 판별한다고 했잖아요. 이 정보를 거쳐서 이제 그래프 커넥티비티를 위한 바이너리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지선시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요. 디스코스램에서도 이제 그 기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안에서 보면은 이제 PCM threshold를 따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바이너리 밸류를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피규어에서는 이제 정방 그 시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했잖아요. 시메트리 매트릭스인데 사실 저희가 이 시메트리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정보냐 위에 있는 정보냐 그거는 그렇게 다 저장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쪽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정보나 밑에 있는 정보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사실 이 셀트리 밑에서 다이아고널 발류 그러니까 레프트 로어 바운드의 정보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 메모리 안에서 얼로케이트가 되는데 메모리 이네피시트 하겠죠. 그래서 PCM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모든 시스템에서는 매트릭스의 어퍼 바운드 정보만을 활용합니다. 어퍼 트라이앵글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죠. 어퍼 트라이앵글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스파시티 안에서 이미 한번 그 조금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었었던 그 페어 정보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또 메모리 레벨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맥시멈 클릭 프로블럼을 이제 해결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란삭도 있고 머신러닝 앤 딥러닝 어프로치 로버스트 로스 펑션 뭐 휴버 로스나 뭐 이런 펑션들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멀티 베리피케이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그 왜 여기에서 그래프 베이스드 컨시스턴시 체크를 하게 되냐. 저희가 이제 멀티 로봇이나 아니면 인터 로봇 메저먼트를 활용을 할 때 이 커넥티비티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정보들이 들어올 때 이 플레이스 레코니션, 이 플레이스 레코니션에 대한 메소드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로봇 메저먼트 자체가 특성치들은 다른데 이 메저먼트 사이에서의 그 커넥티비티 자체가 되었을 때 저희가 그 각각의 모든 펑션에 대한 그 컨시스턴시의 스레시홀드를 할당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정보로서 그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한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시스턴시 체크를 이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로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thresholding을 한다고 하고요. 이 threshold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arbitrary measurement가 들어오더라도 컨시스턴시 체크 안에서 저희가 threshold 안에 이제 이걸 충족을 한다고 하면은 그 커넥티비티가 있고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아마 이게 사실상 펀더멘털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모든 아웃라이어 리젝션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특정 저희가 그 클러스터링 커넥티비티를 판별을 했을 때 이게 딱
저희가 원하는 세만틱하거나 아니면 뭐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안에서 그냥 충족시킨다 하면 다 인라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웃라이어가 100% 리젝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이밸루에이션 했을 때 굉장히 옵티멀하게 잘 한다, 뭐 신테릭 밸류에서도 잘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려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given a graph G in which we want to find the click, we can find the complement graph G.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에서 이 커넥티비티를 다 활용을 했을 때 이 노드 간에 교섭 이제 간선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폐 루프를 만들어내는 이 그래프가 맥시멈 클리크다 하는데 이제 저희가 커넥티비티를 표현을 했을 때 가장 페어와이즈 컨시스턴트하고 인터로봇 그 간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클리크 환경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그래프 이론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보들이다라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서 이걸 활용을 하게 되었을 때 루프 페어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유사하고 인접도가 높은가에 대한 그 트레시홀딩을 통해서 필터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그 루프 아까 판별을 했을 때 이 커넥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루프 어떤 특정 셋의 루프들이 가장 맥시멈 클릭으로서 컨시스턴트하고 이제 페어와이즈 컨시스턴시가 충족이 되느냐를 트레시홀드를 만족시키면은 저희는 루프 큐에서 나머지들 이제 드랍 시켜버리고 요것만 새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트레시홀딩을 통해서 다 날아가게 되죠. 컨시스턴시 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래서 후에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휴리스틱과 이제 컨센서스 기반의 다양한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 펑션들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란삭, SCGP 그리고 이제 PCM exec, PCM 휴펫과 같은 이런 여러 메소드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일단은 PCM이 대부분의 이제 랜덤 샘플링이나 아니면 랜덤 컨센서스 기반의 어프로치보다 굉장히 잘 먹히고 휴리스틱 펑션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잘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밸류에이션 자체는 각 여러 논문마다 그 어프로치를 활용하는 시스템들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코슬램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 어떤 특정 맥시멈 클릭을 하기 위한 메소드들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들을 또 필요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이 가장 좋은 라이브러리와 이제 스크립트들을 끌고 와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디스코슬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저희가 로스트 그래프 라고 하는 이 오리지널 논문과 이 논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짜놓은 다른 코드가 또 있거든요. 디스트리뷰트 슬램을 위한 이제 도어 슬램 쪽 파트인데 이 도어 슬램 쪽 파트에서와 디스코 슬램에서의 이 PCM 파트 그리고 이제 그 맥시멈 클릭라든지 이 솔버 자체가 살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스코 슬램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던 거고 그 이제 스페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2차원과 3차원 공간에서 이걸 디스코 슬램 모듈만 따로 따와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코드를 짜서 여기에 대한 좀 여러 특성들을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 그 이밸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수행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일단 정성적인 이밸리에이션들을 했는데 각각 이렇게 이 루프 페어들이 있을 때 이 컨시스턴시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충족시키는 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두 개 이상의 노드를 뛰어넘는 노드들은 이제 아웃라이어다 하고 여기에 충족시킬 만한 그 트레시홀드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맥시멀 클릭을 딱 때렸을 때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노드를 뛰어넘는 커넥티비티는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었던 그 맥시멀 클릭 그 프로블럼의 이 정보도 제가 이제 코드로서 구현했었던 건데 이제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에서 그 맥시멀 클리크를 판별을 하고 어지선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 포스 포지티브라고 하고 이제 GTSM에서 코비런스가 큰그 포스 그래프 팩터들을 넣어둔 겁니다. 이제 인터로브 메저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뭐 어떤 특정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반에서 팩터 그래프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인터로브 노드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 폴스 포지티브 아니면 혹은 이제 그래도 인접해 보이기는 하는데
특정 노드 이상으로 뛰어넘어 있는 이 노드 커넥션들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별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프라이어 릴리즈 없이 날릴 수 있는가 PCM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수식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 PCM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가장 유사한 것들을 얻겠다라는 건데 이 유사한 것들에 대한 그 특성치, 컨시스턴시가 이 스레시홀드 안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시멀 크리크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익스텐시브한 리서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산 수학을 다 봐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힘든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맥시멀 크리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트레시홀드를 통해서 이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했을 때 저희가 뭐 이거 뭐 다 커넥티비티가 그래도 좀 유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스레시홀드를 잘 피팅만 하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치 하나 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로그 n 스케일에 그 n로그 n 스케일에 이제 서치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멀티로봇에서 인터로봇 매저먼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날려버리고 이제 이 스레시홀딩을 통해서 저희가 후에 멀티로봇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또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거죠. 일단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는